단일화 반전 없었다. 3자로 사전투표는 돌입했어요. 자, 한밤에 단일화를 두고 숨바꼭질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있다라는 장소를 듣고 급히 한밤중에 서울로 올라왔고요. 이준석 후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숨바꼭질입니다. 나 잡아봐라. 한밤 단일화 숨바꼭질. 잡으려는 김문수, 안 잡히려는 이준석. 김문수 후보 대구 유세 마친 후 이준석 소재 파악에 총력을 가했습니다. 정보를 동원한 거예요. 자, 이런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지금 의원회관 사무실 또는 천하람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다. 천하람 의원은 이준석 후보의 측근이니까요. 이준석 후보는 연락을 끊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아무리 전화해도 이 후보가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첩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사진, 저희 채널A 단독으로 포착한 사진, 예고 없이 의원회관을 방문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어디서 그 소식을 듣고 국회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이 양측을 좀 취재해봤는데 재밌는 얘기도 좀 취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어제 상황을 좀 취재를 했는데 천하람 의원실 명패는 왜 저 책상 위에 있는 거죠? 자막 좀 빼주세요. 네, 자, 이렇게 사무실 불도 꺼졌어요. 밖에는 천하람 의원실 명패가 있고, 자, 기다리고 있고, 사무실에 불은 꺼졌고, 국회 그 의원실 밖에 복도에는 불이 켜진 상황 같고, 자, 하염없이 김문수 후보가 기다렸는데 이준석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 이 김문수 후보가 대전에서 올라왔으니까 단일화에 굉장히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김문수 후보 캠프 측의 전언이 있었고요.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흥미로운 건 안영환 의원님,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준석 후보 관계자한테 이준석 후보가 여의도 국회 밖에 있었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를 피해 간 건 아니고 예정돼 있는 약속 일정 등이 있어서 국회 밖으로 이동을 했지만 계속 여의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알려면 알 수도 있었다. 김문수 후보 측이 국민의힘 정보력이 얼마인데 이준석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부러 피한 건 아니고 알려면 알 수도 있었고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었는데 저기까지만 딱 오고 한 발자국도 안 오더라. 집까지 찾아온다라고 해서 내심 준비를 했는데 집까지 안 오더라. 이런 얘기를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저한테 하긴 했었는데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연락도 하고 저기까지 갔는데 안 만나준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 이제 개혁신당 관계자의 이야기는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쇼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한다면 쇼를 할 사람은 아닙니다. 할 그런 분은 아니고요. 아마 본인은 찾아가서 뭔가 정보를 얻고 찾아갔겠죠.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는 국민의힘의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의 말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것만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력이 별로 별로 없다. 네, 그다지입니다. 그다지. 그래서 아마 여의도에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김문수 후보가 저런 행보를 좀 더 빨리 보였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려면은 좀 더 빨리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 때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모습을 더 이전부터 보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에 거의 유일한 가장 핵심 카드는 단일화입니다. 단일화죠. 아직까지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마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항상 막판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런 노력이 좀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준석 후보도 이제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좀 깊이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뭐 내란 세력과는 할 수 없다, 계엄 지지 세력과는 할 수 없다는데 국민의힘당 전체가 계엄에 대해서 지지한 건 아닙니다. 예. 일부가 뭐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싸잡아가지고 그런 세력과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너무 일방적인 합리화 또는 일반화된 단일화 논리고요. 거부의 명분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방탄 괴물 독재 막아야 돼. 저는 저 말에 동의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말을 굉장히 절제사시는 분마저도 괴물 독재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된다라는 대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의와 본인이 말한 대의가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후보 단일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데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권유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 숨바꼭질 이후 만남 불발 이후 뭐라고 얘기했는지 취재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어떻게 의원회관 오시게 되셨는지. 저는 지방에 갔다가 오늘 올라와서 이제 이준석 후보를 만나려고 했는데 여기 마침 의원회관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방에 문은 열렸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오지도 안 하고 전화랑 의원실은 불은 있는데 문을 두들려도 사람이 없어요. 전화는 아무리 해도 받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만날 길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전투표 시작 전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계속 뭐 접촉은 시도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글쎄 사전투표도 그렇지만 이제 본투표 때까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준석 후보 측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피력하던데 입장이 어떠세요? 불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는 이 단일화와 관련돼서 김 후보의 입장은 정말 진심이다. 진정성이 있는 행보다. 김문수 후보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가 안 된다라는 좀 뭐 안타까움을 지금 어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단일화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설정 어젯밤이 기점이 됐어야죠. 그래야지 아침에 지금 벌써 지금 투표율이 엄청 높잖아요. 사상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뭐 초기라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뭐 지켜봐야 하는데 아마 투표율이 다른 때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좀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미 이제 투표는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어젯밤이 좀 마지노라 생각하고 이제 직접 찾아갔던 것 같아요. 찾아갔군요. 근데 아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건 보여야 할 것이고 지금 오늘 내일 이제 사전 투표하고 이제 6월 3일이 본 투표인데 물론 이제 그 전에 단일화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제 전분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단일화 효과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국민들에게 이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뭐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전까지 갔다 와서 이준석 후보를 이제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이준석 뭐 단일화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자신이 판단할 문제죠. 그런데 저 정도면 한 번 정도 좀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네. 왜 나 단일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듣고 보니까 또 그래요. 나 단일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앞으로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라. 나는 단일화할 생각이 0%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해서 거기서 사실은 못을 박아와야지. 그냥 뭐 나 단일화 안 한다니까 그 외부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당사자를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거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리고 후보가 책임을 져라.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게 단호하게 하면 이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집에 온 손님을 내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찾아가고 했으면 예의상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뭐 자기의 결기를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너무 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강한 거절은 긍정의 의미다. 기다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안 할 거면 만나서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뭔가 좀 지켜봐야 된다 본투표까지 그런 의미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개혁신당 입장은 뭐 불쾌감이 일단은 나왔어요. 함께 보시죠.
김문수 후보 측의 단일화 제의는 허위다. 사실 아닌 얘기를 흘리며 혼란을 조장한 정치 공작은 즉각 중단돼야 된다. 이 말은 단일화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걸 좀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단일화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함께 보시죠. 아직 시간이 남아 함께 이재명 독재 막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직 시간이 남았다. 본투표 전까지 어떻게 극적 단일화를 해보려는 국민의힘 수뇌부.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단일화의 시간은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를 찍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중도 포기하게 될 경우 그 부분들의 투표 행위는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유권자들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후보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가 쇼가 아니라 그러는데 약간 쇼적인 성격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테이블에 위에 그 천하람 의원실, 사실 그거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 명패를. 네. 아마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만들어서 갖다 놓고 그 앞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기록용으로 한 것 같은데, 아까 그 김 변호사님 얘기하셨나요?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 그 당시에 단일화 연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단일화 프레임에 이준석 후보를 가둬놓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이준석 후보한테 가는 표는 사표고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될 거다, 이런 논리를 퍼뜨려서 계속 이준석 후보의 표를 누르려고 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만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표를 깎아먹는 행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조차도, 단일화 할 거면 모르겠는데 단일화 안 할 거면 만나지도 않는 게 맞죠. 만나는 순간 단일화의 어떤 뭐랄까 이 연기가 더 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해도 단일화 가능성이 더 갇히게 됩니다. 혹시 홍 대표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 어제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이 젓가락 발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혹은 득표율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민주당 안팎에서 좀 나왔어요, 어제 공개적으로. 근데 그 영향이란 것은 뭐 긍정적인 영향일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일지,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10%를 넘겨야만 완주를 했을 때 유의미한 숫자가 되잖아요. 만약에 완주를 했는데 이게 한 자리다, 혹은 한 자리 중에서도 조금 성과가 그렇게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숫자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젓가락 발언이 미친 영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의 어떤 효과가 어떨지는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조사하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은 됩니다. 홍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빠질 것이다. 예, 일부는 빠질 거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또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확장성은 분명히 좀 제한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물러서는 순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 그로 인해서 물러났다는 논란이 사실상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치적 데미지가 더 커지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프레임을 잘못 잡은 건데 단일화하면 이긴다라는 것은 결과지 명분이나 그 이유가 되지 않아요. 단일화에서 이긴다는 건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은 자신을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파렴치범을 만들어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과 관련돼서 동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당권파로 있고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백의종군이나 이선우태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명분을 안 주는 그 단일화는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합쳐서 이긴다? 그것은 결과지 명분이 될 수 없다. 명분이 될 수 없다. 예. 자, 그렇군요. 지지도도 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 어제 보지 못한 새로운 여론조사들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이부터 볼까요? 자, 추이를 좀 보면 한국갤럽의 이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0, 51, 49, 김문수 후보가 14, 31, 36, 이준석 후보가 5, 8, 9,
이렇게 나와요. 49, 36, 9. 자, 그리고 앞서 봤던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입소스와 코리아 리서치. 자, SBS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48, 김문수 34, 이준석 10. MBC와 코리아 리서치 이재명 43, 김문수 36, 이준석 11. 성취무전.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지난 총선이나 지난 대선을 봤을 때 희한하게 사전투표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추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마도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나서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지만 어떤 그간의 추세를 보면 사전투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게 단일화에 있어서 굉장히 뭐 결정적인 어떤 변수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서 제가 드린 질문인데 뭐 포기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사전투표가 그런 성향이 있다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표를 던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본투표 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결집할 대상. 그러면 본투표 직전에 어떤 단일화의 어떤 여부? 좀 5일 정도 남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없다. 네. 아까 두 분은 좀 가능성은 끝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입장도 네, 있었고. 네. 뭐 정치는 생물이다, 뭐 가능성의 뭐 예술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단일화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까 홍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자 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양자 대결 수치가 잘 나와야 돼요. 양자 대결 수치가 그럴듯하게 나와야 사실 단일화할 명분이 생기는 거고 2012년도 그랬고 2002년도 그랬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할 경우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도 있는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일화로 이어진 거고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박근혜 이렇게 1대1로 붙으면 어떨 때는 안철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는 사실 근데 우리가 뭐 다자 대결은 뭐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하면은 뭐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수치도 나오긴 합니다만 네네. 그건 그 산수잖아요. 산수. 그 정치는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1 더하기 2가 아니게 나온다는 거를 이미 양자 대결 지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지금 사전투표까지 진행된 상황 속에서 이 단일화의 가능성을 아직도 기다린다. 이거는 너무 그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단일화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겉포장지만 단일화지 야 너네들 그냥 사퇴해 우리한테 꿇어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로 같이 단일화를 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한덕수 후보로 바꾸자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느낄 때도 이건 단일화의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나한테 후보를 사퇴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겁니다. 아까 네. 전에 왜 안 만나냐고 했잖아요. 정말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예전 분들은 그 기성세대 정말 싫어서 안 만나는 거다. 기성세대들은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번 만나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 세대들은 정말 만나기 싫다는 걸 계속 의사표시했는데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거는 그건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왜 불쾌해하죠? 모르는 것 자체가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고 있는 건데 찾아온다. 집 앞까지 찾아온다. 네. 만나지 않는 이성이 집 앞으로 찾아온다. 그럼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이나 이쪽에서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점점 불쾌할 행동을 하고 네.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 기회는 이준석 후보가 쫓겨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쫓겨났을 때 그때 손잡아준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은 그 의원을 연결고리로 해서 단일화 제안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의원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마지막 기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내지 출당 내지는 제명 조치 이거 안 했잖아요. 출당 내지 제명 조치 해줬어야 솔직히 그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할 수 있는 마지막 명분에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첫 번째 기회 아무도 안 했죠. 마지막 기회 걷어차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계속 단일화하자는 건 이건 스토킹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그 마지막 희망 그래서 사실 김용태 위원장이나 중간에 다시 이제 3자 구도에서 다자 대결에서 이기겠다고 하다가 네. 갑자기 또 마지막까지 알 수 없다고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기성세대들도 사전투표가 편리하구나
생각하면서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 선거 기간 국면은 좀 달라요. 여전히 저희 뭐 어머님이나 뭐 그 주변에 막 문자 받는 거 보면 어르신들은 사전 투표 하면 안 된다고 서로 공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번 사전 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 누굽니까? 2030 남성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전투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다수가 사전투표에 응할 것이고 그러면은 점점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지날수록 단일화의 효과는 사실상 안 그래도 단일화의 효과가 없는데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다. 좀 국민의힘한테 빨리 그냥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치훈 부의장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스토킹의 비유 빗대셨는데 또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썸 타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또 이 연인 관계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또 시청자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앞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누가 의원실 앞에 이 자기 의원실 이름을 써놓느냐, 이건 김문수 후보가 알리바이용으로 써놓은 건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는 의원회관 앞에 방 앞에 이 이름을 써놓는 게 없었는데 요즘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요즘 의원실 방문 앞에는 저런 원탁을 놓고 기다리는 손님을 앉게 하고 자기 방 거라고 저런 이름표를 써서 올려놓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라고. 원탁 테이블은 있는데요. 네네. 이 이름 올려놓는 경우 많이 흔치 않은데 아마 천하람 의원실에 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저렇게 천하람 의원실 저렇게 저 원탁이 우리 방 거다라고 예. 하는 분이 많다. 그래서 알리바이용으로 써놓은 거 아니다라는 또 제보가 예. 들어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했어요. 김문수 후보 만나서 사전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김 후보는 끝까지 이준석 후보에게 진심으로 단일화를 설득해 봐라. 근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굉장히 크게 이긴 네. 전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선거라는 것은 선거 투표 전날 12시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후보들의 본분이고요.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된다면은 가장 큰 득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단일화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단일화를 하면은 명분이 없고 무슨 정치 공학적이다. 또 맞은편에서 하면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저도 뭐 대변인 시절에 그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낯뜨겁습니다. 그러나 보면 단일화는 제가 오늘 방금 우리 패널 말씀 들으면서 정치 공학이야말로 선거에서는 선거 자체가 정치 공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만 아니면 모든 게 할 수 있는 게 또 선거라는 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일화 문제를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역대 사실 단일화의 시발은 DJP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단일화가 훨씬 많았었고요. 박원순, 안철수, 노무현, 정몽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의 역사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이 보수 계열의 정당에서는 야합이니 무슨 명분 없는 공격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역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논리로 공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상대 당 저하고 맞은편에 있는 저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한다면 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안영환 의원님의 갑자기 선언이에요? 네네. 오늘 보니까는 선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공학 행위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득표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래서 아무튼 단일화 문제는 오늘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기로.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화 일체 환영.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놀아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저게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유권자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모습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단일화 문제이기 때문에 김 후보가 아마 이 본투표 전에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 자택이라도 찾아가는 모습이 몇 번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이 후보의 마음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까지 공헌을 하고 있는데 단일화에 응했을 경우 그로 말미암은 또 정치 공학적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지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응했을 경우에 자기 정치적 신뢰도의 문제 또 아니면 또 단일화에
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뭐 정치적 뭐 이득 뭐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단일화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권자들의 내의 차원에서라도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홍 대표님. 예. 그 단일화는 저도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선거에서 이긴다, 단일화면 이긴다 이걸로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하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전에도 몇 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네.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에 끌어들이려면 명분을 주려면 최소한 지금 그 알량한 당권 쥐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선당후사를 했었어야 돼요. 백의종군 선언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그렇군요. 이런 걸 해줬어야 그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옛날 단일화할 때 저희가 그랬잖아요. 단일화 노하우는 우리가 많다고. 예를 들면 저쪽에서 요구하면 당대표직도 내려놨고요. 또 몇몇 사람 이선호퇴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친문 핵심 인사들 소위 문재인 그 후보 시절에 핵심 인사들 우리 대통령 돼도 청와대 안 들어갈 거야 선언하고 다 그 임명직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선언도 하고 그랬어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려고 할 때 그런 노력들을 해서 상대방에게 단일화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고 여지군요. 그러니까 공간, 스페이스.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긴다 합치면 이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다 알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지금 보니까 단일화와 관련된 노하우가 민주당에 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걸로 단일화하자는 것은 대의 명분이 안 돼요. 정치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실리라는 건 뭐냐면 정치에서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 실리가 있다고 명분 없이 따라다니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명분은 만드는 거다. 그렇습니다. 실리가 있는 것은 명분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아마 단일화 끝까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저는 의미가 있는 거는 네.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해야 이준석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표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어차피 찍어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단일화 이슈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놓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자, 단일화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속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